자, 영리병원 개괄적인 경과를 한번 좀 얘기해. 출발부터. 개인 강호진에게 영리병원이란 15년 동안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쌓아왔던 내용이고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병원의 1번의 목적이 도민들의 치료가 아니라 돈을 벌자로 가버린 거죠. 그랬을 때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라는 게 돈을 엄청 가진 사람과 저처럼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나버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건강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영리병원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미국까지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 체계. 어쨌든 우리 시스템이 어쨌든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주의 영리병원 자체가 우리의 모든 의료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돼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저희는 있다. 상당히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당연적 시스템인데 지금 논증되고 있는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일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뭐 제주도 하나 뭐 헬스케어 타운이 있다고 난리가 나긴 하겠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전국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케이스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도 이미 한 군데 줬는데 똑같은 논리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지만 이 부분을 막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제가 보건데 하나의 병원 자체를 허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온 김에 이 영리병원의 찬반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찬반에 대한 그 대상들에 대한 분석들은 좀 되나요?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반대하고. 이상하게 남자분들이 제2공항 찬성 많이 하시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영리병원도 이상하게 이제 50대 이상 남자분 찬성이 많았고 반대로 여성분들은 제2공항도 여성이 되게 반대가 많아요. 제주도민을 제주도민 대상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이 영리병원이라든가 제2공항 반대 하셨거든요. 그런 약간의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고 젊은 층은 조금 이게 반대보다는 그 영리병원이라는 게 의료가 산업화되면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나 기대치가 좀 있어서 젊은 분들은 약간 찬성했던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전체 도민 대상 남녀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뭐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이용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헬스케어 타운에 녹지병원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 걔네 사업 계획을 보더라도 도민들은 없어요. 없잖아. 도지사가 녹지에다가 조건부로 병원 허가를 내줬어요. 조건은 뭐냐면 내국인 진료는 하지 마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녹지 입장에서는 원래도 병원 하기 싫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라는 명분을 대가지고 도지사의 조건부 취소를 또 취소해달라. 이거 했는데 요거는 1심에서는 당연히 도가 이겼죠. 이긴 이유는 의료법상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병원 개원 준비를 해서 병원을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녹지 측이 여러 가지 이유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병원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럼 행정 절차상 3개월에 말미를 줬는데 병원을 오픈 안 한 거는 니네 책임이야 해서 도가 이겼죠. 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병원을 3개월 동안 문 안 열어보니 이거를 도가 취소했는데 이 취소한 게 억울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거는 1심에서는 도가 이겼고 2심에서는 녹지가 이겨서 이제 멘붕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도가 부과했던 허가 조건 가운데 내국인 진료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대로 1심이든 2심이든 그거에 대해서 본안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죠. 대법원 가서 아마 그 내용까지 해서 정리를 그러면 어쩌면 이 그 두 번째 소송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소송 1심 이기고 2심 진 게 그 첫 번째 소송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네요. 심각하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그렇죠. 사건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법률심인데 지금 적용한 법률 등등등을 도가 제대로 해명하거나 아주 논리를 똑바로 개발하지 못하면 대법원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놀면 안 돼, 도가. 그러면 이게 소송 내용에 대해서 이기고 지게 된 계기들을 뭐 분석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우선은 논리적으로는 2심의 판결대로 취소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대법원이 결정해버리면 사실은 도가 처분한 행정행위가 무효화되는 거라서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헬스케어 타운의 국내 제1로 영리병원이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설 허가 취소한 게 다 이제 취소돼 버린 무효되는 거니까, 무효된 거니까 예. 개설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거고 예. 그리고 이 소송이 다시 처음 제기됐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다시 다루겠지만 그것도 질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은 좀 약간 판단이 필요한데 대한항공 그때 한진 그 지하수 증산과 보면은 옛날에 맺었던 계약에 보면 부관으로 증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주로 행정이 이겼는데 나중에 되면 결국 한진이 이제 문제 제기해가지고 대법원 졌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는 게 행정행위로서 가능하냐 마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행위를 했는데 그렇죠. 외국인 진로 제한이라는 조건, 부관을 붙이는 게 맞냐 틀린다인데 그 판결에 사실은 아직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아까 말했던 앞전 소송이 져버리면 사실은 다시 또 녹지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예. 봐요. 이 강호진 대표가 우리가 의료를 얘기하지만 바로 한진의 예를 모르는 분야가 없어 제주도에 아니 대해서.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만약에 이제 우리 2심에서 제주도가 패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다라면은 강호진 대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탄생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요. 탄생할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자 그다음 녹지가 문제 아닙니까? 녹지는 그렇죠. 부동산사인데 그러니까 자 과정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녹지는 죽어도 저놈의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중간 과정에서 보시면은 심지어 원희룡 지사 찾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싸우지 말고 도나 정부나 이런 데서 700억짜리 녹지병원 건물 지었으니까 사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니네가 사라. 약간 내용적으로. 네, 내용적으로. 그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병원을 새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거고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너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병원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법률에 정한 의사 수, 간호사 수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걸 새로 모집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지의 헬스케어 타운의 녹지 병원의 주 고객층은 국내가 아니라 중국인이었거든요. 그렇죠. 동남아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셔와서 사실은 장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녹지판은 아니지만 개원 안 하고 대법원 판결 진리로 거꾸로 자 니네가 당신들이 도청이 우리한테 손을 입혔으니까 판결 봐라 이걸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건데 문제는 뭐냐 도가 열심히 똑바로 안 하면 그 소송 비용과 함께 막대한 패소 비용 엄청난 가액 그렇죠. 못해도 500억 들어올 거예요 1000억까지 그럼 그 돈을 누가 물어주냐 결국 도민이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좋든 싫든 저희처럼 도하고 이렇게 사이가 먼 사람들도 영리병원 건은 도의 입장을 두둔해 주면서 함께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고 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지. 저만.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도가 지금 재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이 서로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별로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저희도 따로 연락 드리는 건 없는데 다만 그냥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도 영리병원 재판 관련된 생각하는 게 있으니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도 국장님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사정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던데 필요할 땐 막 찾고 그런 필요할 것 때만 같던데. 좋아하죠. 그런가요? 예. 필요할 때만. 사실은요 제가 경험상 소송을 해보면 조직의 소송을 해보면 변호인들이 변론을 끌어내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다양하게. 그거는 누가 준비를 해줘야 되냐면 소송 의뢰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해야 되네. 네. 행정에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줘야 그 준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변호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맡겨내두면 절대 소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2심 패소했고 이제 대법원까지 갈 건데 예. 저희들도 그 대법원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사회 앞으로 향후에 이제 따라갈 영향력 이런 뭐 조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켜볼 상황이 아니지. 네, 말씀대로 지켜볼 상황이 대법원 아니에요. 결과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라 도의회가 나서가지고 네. 집행부를 견주하듯이 제발 대법원 재판에서는 도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도대체 뭐 했냐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는 질책할 부분이 있으면 세게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호구 TV에서는 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건 뭐 우리는 도민사회에 이렇게 장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저는 왜 오늘
그 강호진 대표께서 바쁘신데도 꼭 모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미칠 그 갈등들이 이게 단순치 않아요. 아, 그럼요. 미칠 파장들이.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재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공공의료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상황에 대한 차별들이 이 건강권에까지 미쳐지면 이 국가적 그 국격이 이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걸로 봐요, 저는.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그거네요. 어쨌든 그 도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하겠죠. 그것도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지켜보고 또 같이 좀 그 시민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뭐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힘을 모을 것들은 같이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네, 하여튼 뭐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법률을 포함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할 생각도 있고요. 심지어 저희 잘 알았는데 대법원에도 대규모로 탄원인단을 조직해서 영리병원만큼 안 된다라는 절절한 마음을 담은 이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 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제주도에 국한될 필요는 없겠네요. 제주도만 싸우면 힘이 모자라니까 영리병원 문제는 전국적인 연대 통해서. 대표님 이걸 싸움 하지 마세요. 싸움 하면 뭔가 우리가 비춰지는 게 저놈들은 반대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비춰지는데. 자,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서 대법원에 열심히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호구 TV니까 가능해. 가능해.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노력하는 강호진 대표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편 보시죠.